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비역 육군 소령이자 변호사로서 브리핑을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스티븐 유 씨라는 미국 분이신데요. 그분이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되는 거죠. 그 비자는 F4 비자라고 해서요.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돈을 벌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런 F4 비자를 LA 총영사관이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행위는 합법이다 라고 기각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말입니다. 이게 뒤집어집니다. 대법원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절차적인 위법과 실체적인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스티븐 유 씨는 저도 정말 좋아했던 분입니다. 정말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한참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직면하게 돼요.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겠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남자들, 군대를 미필한 모든 청년들과 모든 남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한 거예요. 동일한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군대를 2년을 가면 나는 그동안 돈을 못 벌 것이고, 그동안 여러분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무의미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삽질을 하기도 하고 전혀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2년 동안 내가 썩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왜 대한민국 군대를 가지? 나는 미국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스티븐 유 씨는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내심 결정합니다. 근데 아직 그거를 밝히진 않았어요. 밝히진 않고 계속 군대를 가겠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중간에 허리 디스크로 허리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4급 공익 판정을 또 받아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댄스 가수로서 그렇게 격렬한 춤을 추는데 허리 디스크라는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스티븐 유 씨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왜? 나는 댄스 가수인데 댄스 가수는 생명이 짧다. 내가 전역하면 30대인데 내가 그때 어떻게 돈을 벌겠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스티븐 유 씨의 그 고민과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스티븐 유 씨의 행동은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 우리나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가기 싫다가 아니고요. 자, 2년 동안, 그것도 아주 중요한 20대 초반의 중요한 나이에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짧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군에서 어떤 건설적이거나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그런 군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썩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말 그대로 썩는 겁니다. 2년 동안 썩으면서, 그렇다고 월급을 제대로 받나요? 병사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2년을 정말 말 그대로 썩어야 되는데 군에 가고 싶겠습니까? 애국심에는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 거예요, 스티븐 유 씨는. 그래서 본인은 군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다행히 미국 시민권을 또 땄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군에 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티븐 유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아마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븐 유 씨의 그 결정에 박수를 일단 보냅니다. 모든 선택은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요, 가장 이기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긴데 그 긴 인생에 조금이라도
중요한 결정을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결정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기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븐 유 씨는요 가장 이기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스티븐 유 씨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스티븐 유는 자신은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은 한국에 돌아오면 안 되죠. 유승준 씨는, 죄송합니다. 스티븐 유 씨는 한국을 버렸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군에 가겠다, 공언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해병대를 가겠다고 했죠. 근데 허리 디스크로 공익이 됐어요. 공익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가겠다.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홍보대사까지 했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 미국 시민권을 따고 군대를 안 가겠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는요, 앞에서 사람의 앞에서 대놓고 칼을 찌른 행위죠. 등 뒤에서 찌른 것도 아니고요, 대놓고 그냥 엿먹으라고 한 거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서 가셨죠. 그리고 외국인이 되셨죠. 스티븐 유 씨가 되신 거죠.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스티븐 유 씨한테 칼침을 맞은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요, 17년? 스티븐 유 씨가 한국에 못 들어온 지 17년이 됐다고 해요. 17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형평에 반한다. 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스티븐 유 씨뿐만이 아닌데 왜 스티븐 유 씨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냐? 이거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형평에 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떨어지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LA 총영사관이 그 스티븐 유 씨한테 비자 발급을 거부할 때 그거에 대해 이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그 당시 법무부의 판단만을 가지고 그것만 근거로 해서 거부한 행위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왜 유승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스티븐 유 씨한테만 왜 이렇게 가혹하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스티븐 유 씨는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맞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공인으로서 병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면서 근데 나는 경제활동으로 돈만 벌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스티븐 유 씨가 그동안 군대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행동,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외국분이 계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스티븐 유 씨가 한 행동은요, 전대미문,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미증유,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행동을 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대미문의 사건에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전대미문의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왜 형평에 반하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형평에 반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국방의 의무는요, 신성하다고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성하다는 게 또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세상의 비속한 존재와는 구별되며 이것과의 교통을 위하여서는 특수한 절차가 필요하고 만일 침범당하면 초자연적인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이게 이제 신성이라는 관념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해요. 자, 이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을 모독하면요, 초자연적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스티븐 유 씨한테 어떻게 했죠? 들어오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들어오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떤 큰 제재가 되나요? 그게 왜 형평에 반하죠? 아니, 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아닌가요?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한 선택에 그에 따른 대가를 왜 치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스티븐 유씨가 왜 한국에 들어와야 되죠?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 들어와야 되죠? 미국 사람이 17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왜 인권 침해고 그 사람의 형평에 반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산가족이 있어요. 북한에 또는 남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죠? 그건 인권 침해 아닌가요? 그건 형평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희생을 당하는 부분인 겁니다. 스티븐 유씨는요? 스티븐 유씨가 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예, 스티븐 유씨가 반백의 나이가 되었고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피부치, 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뭐 부모님이 노모가 계시다거나, 가족들이 여기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 막 미칠 듯한 향수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F4 비자는 아니겠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 정도겠지,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스티븐 유씨는요, 아직도요, 자신이 한 행동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합법적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그 당시 저를 포함해 저도 심지어 저도, 여자인 저도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에서 군대를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았다면요, 그런 선택도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서 한국에 군대를 가지 않고 나는 돈만 벌 거야, 한국을 상대로 한국에서 돈만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스티븐 유씨는 철저히 뼛속까지 미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내가 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한, 참 되게 보면 그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반성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뭐 무릎 꿇고 울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게 뼛속까지 한이 되고 그게 정말 미안하다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합니다. 정말 미안하면요, 여러분 의천도령기에 보면은 장무기 아버지인 장오엽하고 은소소가 둘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무기를 낳는데 그 두 사람의 실수로 그 사형이 이제 사지가 불구가 되는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나중에 알았을 때요, 그러니까 장오엽이랑 은소소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한테 미안하다고 말도 못해요. 미안하다고 말 못합니다. 너무 죄스러워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이 있지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말 사죄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들어와서 F4 비자로 자꾸 들어와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유의 2년이란 시간만 중요하고 다른 대한민국 남자들이 2년이란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티븐 유가 자기가 2년 동안 경제활동을 못해, 돈을 못 벌 생각, 그게 너무 아까워서 군대를 가지 않기로 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참에 정부 당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이 사건이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병사들의 월급을 빨리 현실화해 줄 것을 감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맞아요. 법리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완전 무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스티븐 유 씨한테 칼침을 맞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스티븐 유 씨의 입국이 허가된 건 아니니까 LA 총영사관이 뭐 아직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일이고,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LA 총영사관이 대법원에서 지적한 절차 위반을 수정해서 다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병역의 의무를, 아직 징병제인 나라잖아요. 징병제인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꽃같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우롱하거나 농락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사랑입니다. 전대미문이나 미중유해 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전대미문, 미중유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변 브리핑이라는 영상으로 이제 찾아뵐 건데요. 이건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 거냐면요, 이슈에 대한 겁니다. 이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근데 이제 막 아무 이슈나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원래 이슈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하려고 합니다. 군대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이제 뉴스거리가 된다면,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은 제가 아변 브리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건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5분 이내로 딱 짧게 브리핑하는 코너를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